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글을 쓰면서 당신의 색은 더욱 진해진다. 3년 이상 글을 쓴 사람은 보면 느낌이 다르다. 체격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당당하며 세상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단 모든 글쓰기가 그런 근사한 특권을 주는 건 아니다. 스스로 쓴 글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만 가능하다. 쓴 글에 대해 연연하거나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약해지거나 글을 쓰기 전보다 낮은 의식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쓴 글에 대한 자유는 이런 것을 말한다. 나는 30여 년 전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후부터 매우 자주 내가 쓴 글에서 이름만 쏙 빼고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글을 올리는 사람을 봤다. 최근까지도 매우 자주 보고 있으며 지인들에게 제보도 받는다. 하지만 전혀라고 말할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누군가 내 글을 그대로 사용해도 내가 쓴 느낌까지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차피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쓴 글은 내가 써야 느낌이 살기 때문이다. 내게만 집중하며 전부를 투자하는 나날, 그게 내 지필 철학이다. 그런 지필 철학을 세우면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 삶에 그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서히 나의 색도 분명해지고 진해진다. 이후에는 다음 두 단어와도 이별을 고하게 된다. 하나는 통쾌하다라는 말이고 나머지 하나는 후회라는 말이다. 괜히 밉게 느껴지던 사람의 나쁜 소식에 통쾌함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일상 속에서 어떤 후회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나중에는 괜히 미운 사람조차 생기지 않는다. 헛된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을 글쓰는 삶에 최적화한다. 당신도 자기만의 분명한 색을 갖고 싶다면 당장 글쓰기를 시작하라. 그리고 매일 자신이 쓴 글을 떠나며 스스로 자신에게 자유를 선물하라. 그럼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주어진 24시간 전부를 당신이 하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제대로 사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글과 말을 섬세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과하려는 의도로 나온 말이지만 상대가 듣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유가 뭘까? 하나만 고치면 완벽히 바꿀 수 있다. 자, 보통의 사과문을 한번 읽어보라. 뭐가 문제인 것 같은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더 겸손하게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사과하려는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바로 더라는 표현 때문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들린다. 이 정도 책임감에 만족하지 못하니 할 수 없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책임감을 더 발휘할게. 결국 더라는 표현은 없는 걸 갖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지만 강화하겠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에 가까운 말이라 사과할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만 빼도 이렇게 한결 사과하려는 마음의 진정성이 전해진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알면 앞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 언어란 이렇게 섬세한 것이다. 주려는 마음이 소중할수록 마치 예술가처럼 읽고 또 읽어서 가장 마음에 가까운 말을 전해야 한다. 마음에 가까운 말이 서로를 가장 따뜻하게 해주니까.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학교에 가기 싫어.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날 싫어한다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잃은 아이에게 들려주면 회복되는 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유를 물으면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두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하죠.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놀다 보면 다들 그런 거지. 점점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나쁜 것은 더욱 나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자면 주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냥 반응이 아닌 동요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의 움직임이 없이 가볍게 스치듯 넘기면 상대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감정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니 재미가 있어서 계속 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물론 매우 나쁜 행동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약점을 잡고 더 괴롭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말로 자존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욕을 하고 놀리는 어투로 말해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는 거야. 다음에 소개하는 표현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들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친구가 너를 바보로 생각한다고 네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상대가 욕을 하고 불평을 한다고 너까지 거기에 휩쓸려 있을 필요는 없지. 듣기에 싫은 소리는 아예 무시하자. 그럼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 돌아가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이라면 무시하자. 거기에 속는 사람이 진짜 바보인 거야.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경을 쓰는 아이일수록 그 반대의 경우인 타인의 비난에 중심을 잃고 동요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다면 타인의 평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애초에 친구들의 놀림이나 듣기 싫은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죠. 또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강한 존재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내면이 탄탄한 게 느껴지니 함부로 장난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요.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 더욱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너에게는 너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단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 시작한 모든 결과는
별처럼 반짝이지. 남들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단다. 널 움직이는 건 오직 너의 의지니까. 너만큼 너를 오랫동안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 네 생각을 믿고 자신을 가지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자존감도 높아지지 않아요. 자존감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장치와도 같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결정, 모든 과정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뜻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모든 것을 믿고 사랑하며 생각의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다면 아이의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김종원 작가. 지난 20년 동안 75권의 책을 쓰며 인문학과 자녀 교육에 대한 치열한 사색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 한 줄의 깨달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 마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내 마음은 사랑인데 왜 미움을 말하는 걸까?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합니다. 제가 제 모든 것을 바쳐 부모의 말과 부모 인문학 수업,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그 세계에서 그대의 아이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내면에 차곡차곡 사랑을 쌓아갈 테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언제나 아름답고 당신의 아이도 누구보다 멋집니다. 모두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부모의 말, 부모인문학 수업,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내면이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바깥의 안부를 묻는 것보다 내면의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내면이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바깥의 안부를 묻는 것보다 내면의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